진태석은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습니다. 주영채의 가짜 임신을 폭로하면 공난숙은 무릎을 꿇을 거라고요. 하지만 난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던진 협박장은 이미 그녀의 손안에서 다른 무기로 바뀌어 있었죠. 승부는 누가 비밀을 먼저 터뜨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침묵을 더 오래 견디느냐로 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난숙이 어떻게 진태석의 오만을 소리 없이 무너뜨리기 시작하는지 그 섬뜩한 첫걸음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억울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이야기 매일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진태석이 난숙의 집무실을 나간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바닥에는 여전히 주영채의 복대가 굴러다니고 있었죠. 난숙은 그것을 치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파에 앉아 와인을 천천히 마시며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 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정리할까요? 아니, 그대로 둬. 난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구 실장은 난숙의 표정을 살폈어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죠. 난숙은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진태석 지금 뭐하고 있어? 건양 그룹 본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주주들한테 연락 돌리고 있다더군요. 그래.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난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건양 그룹 사옥이 보였어요. 난숙은 그 건물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협박이 안 통하는 인간은 두 가지야. 잃을 게 없거나 이미 잃었거나. 진태석은 둘 다야. 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서랍을 열어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진태석과 차정원의 혈액형 자료였죠. 구 실장, 내가 이걸 지금 당장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진태석은 끝장나겠죠. 아니, 그럼 내가 지는 거야. 구 실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난숙은 파일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설명했습니다. 폭탄은 터뜨리는 게 아니라 쥐고 있는 게 더 무서운 법이야. 진태석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게 만드는 게 진짜 복수지. 난숙은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구 실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차정원, 그 애를 진태석이랑 직접 부딪히게 하지 마. 둘이 만나면 너무 빨리 끝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원이는 태석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고 있어. 그 믿음을 건드리지 마. 대신 정원이가 태석을 법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게 놔둬. 그 과정에서 태석은 스스로 무너질 거야. 난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구 실장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진태석은 지금 영채 가짜 임신 카드만 믿고 있어. 하지만 그건 오산이지. 영채 본인한테 고백하게 만들 거야. 스스로 선택한 것처럼. 그럼 진태석은 카드를 잃는 동시에 딸한테도 배신당한 셈이 되는 거야. 구 실장은 난숙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습니다. 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시했습니다. 오늘 밤 한혜라한테 연락 넣어. 정원이 상태 확인하라고. 알겠습니다. 구 실장이 나간 뒤 난숙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건양 그룹 사옥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진태석, 넌 이미 졌어. 내가 이긴 줄 알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진태석은 건양그룹 회장실에 앉아 주주 명단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죠.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지만 태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윤 비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주요 주주 10명한테 연락 다 돌렸지? 네, 회장님.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셨습니다. 태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공난숙 그 여자 이제 끝이야. 영채 가짜 임신만 터뜨리면 난숙은 손쓸 방법이 없어. 태석은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채의 병원 기록과 복대 사진이 들어있었죠. 태석은 USB를 손바닥 위에서 굴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걸 언론에 흘리는 순간 난숙은 신용을 잃어. 주가는 떨어지고 이사회는 발칵 뒤집히겠지. 하지만 태석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난숙이 절대 가만히 당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태석은 자신이 공격하는 동안 난숙이 이미 방어가 아닌 역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공 회장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저쪽에서도 뭔가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걱정 마. 난숙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번엔 막을 수 없어.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태석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USB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내일 아침 9시에 기자 회견 준비해. 장소는 프레스센터로 잡고.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태석은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소파로 가서 앉았죠. 탁자 위에는 차정원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태석은 그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차정원, 넌 차기범 딸이 아니야. 하지만 그걸 내가 알 필요는 없지. 태석은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에게 정원은 여전히 원수의 자식이었어요. 혈연이라는 진실보다 증오가 더 중요했죠.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난숙을 무너뜨리고 나면 정원이도 정리해야 해. 건양에 위협이 되는 건 모두 제거해야지. 태석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린 모든 결정이 옳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은 곧 독이 될 거였습니다. 태석은 휴대폰을 꺼내 영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회견 준비해. 내가 직접 나와서 말해야 해. 영채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아버님, 정말 그래야 하나요? 태석은 짧게 답했습니다. 해야지. 이게 마지막이야. 태석은 휴대폰을 탁자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공난숙, 내가 이긴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가. 하지만 태석은 몰랐습니다. 난숙이 이미 영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요. 태석이 믿고 있는 카드가 이미 난숙의 손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차정원은 오피스텔 거실 바닥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의 비리 자료, 옥상 사건 정황 증거, 과거 차기범 사건 재조사 요청서까지. 정원은 이 모든 걸 정리하며 복수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손이 떨렸습니다. 정원은 펜을 놓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왜 이러지? 정원은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나 진태석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정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정원은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복수를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다치게 만드는 선택을 했죠. 정원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차기범은 평생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죠. 하지만 정원은 달랐습니다. 정원은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달라. 나는. 정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 혐오가 밀려왔어요. 정원은 탁자 위에 놓인 차기범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빠, 미안해요. 나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혜라였습니다. 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헤라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죠. 정원은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은 어두웠고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피보다 무서운 게 선택이라고 했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정원은 다시 서류 더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 수가 없었어요. 복수를 멈출 수는 없었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도 두려웠죠. 정원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순간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정원의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으로 달려온 길 끝에서 정원은 처음으로 멈춰섰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 직면하기 시작했죠. 정원은 탁자 위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혼란은 정리되지 않았어요.
정원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누구지? 차기범의 딸? 아니면 복수에 미친 괴물? 공난숙은 늦은 밤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주영채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난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영채를 바라보았어요. 영채야, 넌 지금 선택해야 해. 무슨 선택이요, 어머니? 내 아버지 편에 설 거야, 아니면 내 편에 설 거야? 영채는 난숙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난숙은 테이블 위로 얇은 봉투 하나를 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영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상담 기록이 들어 있었어요. 영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어머니, 이걸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내일 아침 기자 회견 연다는 거 알지? 내 가짜 임신을 폭로하려고. 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난숙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영채야, 내 진태석은 너를 지키려는 게 아니야.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거지. 넌 그냥 도구일 뿐이야. 하지만 아버님은, 진태석은 내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건양그룹이고 회장 자리야. 난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영채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진태석이 폭로하기 전에 내가 직접 고백하는 거지. 그럼 넌 용기 있는 딸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영채야, 피해자가 되는 게 나아. 가해자로 몰리는 것보다. 난숙은 영채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진태석은 너를 방패막이로 쓰려고 해. 하지만 내가 먼저 진실을 말하면 진태석은 카드를 잃는 거야. 그리고 넌 살아남는 거지. 영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난숙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진태석은 정말로 자신을 지키려는 게 아니었죠. 생각해봐. 내일 아침까지 시간 줄게. 난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채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난숙은 영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채야,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기억해. 진태석은 너를 선택하지 않아. 난숙이 카페를 나간 뒤 영채는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며 영채는 생각했어요. 아버님이 정말 날 지키려는 걸까?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걸까? 영채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싹 텄습니다. 난숙은 영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은 거였죠. 그 씨앗은 곧 자라서 진태석을 배신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거였어요. 한혜라는 집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잔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탁자 위 휴대폰에는 차정원의 부재중 전화가 12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정원아, 제발 전화 좀 받아. 혜라는 다시 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혜라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어요. 혜라의 머릿속에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32년 전 진태석 밑에서 일하던 시절. 그때 혜라는 임신 사실을 알았고 태석에게 말했죠. 하지만 태석은 차갑게 돌아섰어요. 지워. 난 책임 안 져. 혜라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차기범의 딸로 키웠죠. 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 자신의 목을 조이고 있었어요. 내가 정원이를 지키려고 한 건데. 혜라는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잔이 넘어졌죠. 붉은 와인이 하얀 카펫 위로 쏟아졌어요. 혜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피처럼 번지는 와인이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공난숙 그 여자가 정원이한테 뭘 말했을까? 설마 진실을. 혜라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정원이 진태석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원은 완전히 무너질 거였어요. 혜라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진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석은 받지 않았죠. 혜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석 씨, 정원이 일 때문에 꼭 만나야 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혜라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다들 날 피하고 있어. 난숙도 태석도 정원이도. 혜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혜라는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원이를 지키려고 한 건데. 하지만 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원을 지킨 게 아니라 이용했다는 걸요. 정원을 건양가 며느리로 만들어 자신의 과거를 묻으려 했죠. 헤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엄마가 아니야. 나는 그냥. 헤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회장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헤라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눈물로도 씻을 수 없는 과거가 헤라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오피스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죠. 모니터를 확인한 정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태석이었습니다. 정원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계속 초인종을 눌렀어요. 차정원 문 열어.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죠. 태석은 문 앞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정원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태석은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원은 뒤로 물러섰죠. 마음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정원아, 나, 당신이 감히 내 이름을? 정원은 태석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오늘따라 태석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죠. 태석은 거실 소파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정원도 거리를 두고 서 있었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왜 왔어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또 협박하러 왔어요? 태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원은 태석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평소에 차갑고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죠. 정원아, 너 나를 죽일 수 있었잖아. 뭐라고요? 옥상에서 말이야. 넌 날 밀 수도 있었어. 근데 왜 안 했어? 정원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태석은 정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난 내가 날 죽이길 바랐어. 그럼 이 모든 게 끝날 텐데. 정원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태석의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태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정원아, 넌 나를 닮았어? 뭐라고요?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 내가 날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 정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했던 생각과 똑같은 말이었죠. 입 닥쳐요. 넌 복수를 위해 뭐든 하잖아. 나처럼. 당신이랑 나는 달라요. 정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차분했어요. 다르지 않아. 우린 똑같아. 나가요. 정원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태석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원아, 넌 날 죽일 수 있었어. 근데 안 했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점이야. 태석은 문을 나갔습니다. 정원은 그 자리에 서서 태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죠. 정원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석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당신을 안 죽였어. 그게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 정원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건양그룹 주식 시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이 사퇴한 후 주가는 폭락했죠. 난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구 실장, 매입 시작해. 네, 회장님. 구 실장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난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을 홀짝였어요. 건양그룹 사옥이 저 멀리 보였죠. 진태석은 스스로 내려왔고 주영채는 가짜 임신을 고백했어. 한혜라는 딸한테 버림받았지. 난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어요. 난숙은 아무것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서로 물어뜯게 만들었죠. 회장님, 지분 15% 확보했습니다. 계속해. 20%까지 사들여. 난숙은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구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난숙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켰습니다. 뉴스에는 진태석 사퇴 소식이 떠 있었죠. 댓글에는 추측들이 난무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리는 소리 없이 끝내야 제맛이지. 난숙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구실장을 불렀어요. 구실장, 차정원 씨 어디 있어? 오피스텔에 계십니다. 조용히 지내신다더군요. 그래. 그 애는 내버려둬. 건드리지 마. 알겠습니다. 난숙은 정원을 존중했습니다. 정원은 복수를 완성했지만 인간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난숙과 정원의 차이였죠. 한혜라는 칩거 중입니다. 정원 씨가 연락을 끊으신 후로 거의 집에만 계신다더군요. 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라는 이미 무너진 거였어요. 딸에게 버림받은 엄마는 권력을 가져도 의미가 없었죠. 영채는 심리 상담받고 계십니다. 자진해서요. 그래. 그 애는 살 수 있겠네. 난숙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영채는 자신을 선택했고 그게 영채를 살렸어요. 구실장이 보고를 마치고 나갔습니다. 난숙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 시내가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었죠. 진태석, 한혜라, 주영채.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어. 하지만 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혔지. 난숙은 와인잔을 들어 창밖을 향해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야. 난숙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건양그룹은 곧 난숙의 손에 들어올 거였습니다. 난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승리의 여운을 즐기는 듯했죠. 침묵 속에서 난숙은 중얼거렸습니다. 피는 무기고 침묵은 지배야. 그걸 이제야 다들 알았겠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난숙의 집무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난숙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다음 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공난숙은 건양그룹을 손에 넣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차정원은 복수를 끝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죠. 한혜라는 딸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고 있고 주영채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에게 예상치 못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과연 승리한 자들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씁쓸한 결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력에 짓밟힌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이야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